안녕하세요. 누렐릭 코리아의 시니어 컨설턴트로 있는 김봉환입니다. 오늘은 누렐릭 명령어로 디플로이먼트 마커 찍기라는 이름으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렐릭은 누렐릭 CLI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활용례에 대한 세션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렐릭 CLI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및 구성 환경,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예제를 가지고 데모를 실행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렐릭 CLI는 말씀드린 대로 누렐릭 플랫폼을 터미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어 툴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SaaS라든가 Paa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예제가 될 텐데요. 브라우저로 사실 그 기능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편리한 면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데브옵스를 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업들을 자동화하거나 일괄 처리를 할 때 브라우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 불편할 수도 있고 생산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생산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안 툴로 명령어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렐릭 CLI도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툴입니다. 누렐릭 CL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누렐릭 쿼리를 명령어에서 실행을 해본다든가, 엔티티 태그를 관리한다든가, 워크로드 관리, 그 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인 디플로이먼트 마커 같은 거를 명령어 라인으로 실행해 보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누렐릭을 설치하고 나면 나오는 헬프 명령어를 가지고 누렐릭의 커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 오늘은 그 중에 일부 커맨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번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적합한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설치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스냅, 맥OS 같은 경우는 브루,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스코업을 이용을 해서 설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맥OS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OS는 이제 브루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누렐릭 CLI라고 하는 요 명령어 설치가 되죠. 요때 사용돼서 설치되는 설치 커맨드들은 맥 같은 경우에는 누렐릭인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누렐릭 CLI에 또 .누렐릭 이런 식으로 약간 설치 명령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환경에 엘리아스를 걸으셔서 일관된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환경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치가 끝나고 나면 누렐릭 CLI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필수적인 환경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해놓는 프로필을 생성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누렐릭 프로필스 add 하고 이제 이름을 주시고, 프로필 이름을 주시고, API 키는 뭐다? API 키는 이제 가져오셔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리전, 접속 리전은 US다 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셔서 프로필을 저장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리전을 저장하지 않게 되면 디폴트로는 US 리전을 사용합니다만 이 워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R 해서 사용하실 리전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누렐릭은 리전으로 US와 유럽 두 가지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미국 리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리전을 넣으시면 되고요. 프로필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성하신 프로필 중에 가장 디폴트로 사용하는 프로필을 이렇게 누렐릭 프로필, 디폴트, 데모트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누렐릭 커맨드를 낼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누렐릭 CL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주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거는 누렐릭이 TDP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NR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다 전입을 시켜서 NRQL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로 다 검색할 수 있게끔, 혹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렐릭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NRQL을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이 예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NRQL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어카운트가 어떤 이벤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쿼리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이벤트 타입 중에 해당되는 이벤트 타입 중에 뭐 가령 예를 들면 페이지 액션이 있다. 그러면 페이지 액션 타입에서 어떤 키셋들을 지원하는지를 키셋 펑션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해보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실 그 해당되는 어카운트 아이디 밑에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액세스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터미널을 준비를 했고요. 터미널에서 그 두 개의 터미널을 준비했는데 왼쪽은 우분투 환경 터미널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맥 환경의 터미널입니다. 맥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되어 있으면 뉴렐릭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뉴렐릭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해당되는 서브 커맨드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데모에서는 이 서브 커맨드 중에 그 몇 가지 apn 커맨드, 그 다음에 entity 커맨드, 그 다음에 nrql 커맨드, 그 프로필 커맨드들이 데모 예제로 나왔습니다.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지금 해볼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SQL 커맨드를 실행해 본다면 new relic, 그 다음에 nrql이 있고요. nrql 다음에 커맨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엔터를 쳐보시면 서브 커맨드가 나와요. 그 서브 커맨드 중에 쿼리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쿼리를 날릴 거고요. 그 쿼리를 날릴 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어카운트 아이디가 아까 있었죠. 이 어카운트 아이디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카운트 아이디에서 I는 대문자인데 D가 소문자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모 유저 어카운트 아이디를 하나 지금 환경 변수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어카운트 아이디를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쿼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 쿼리를 지정하는 옵션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ow event types라는 걸 치고 명령을 치게 되면 nrql 실행된 값이 JSON 타입으로 리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JSON 타입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시게 되면 jQuery를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셨다면 jQuery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레이에 있는 거니까 키페어 밸류가 이벤트 타입을 기준으로 지금 다 값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벤트 타입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컴팩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페이지 액션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여기 뭐 주요 보는 트랜잭션 이런 것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페이지 액션의 이벤트에 어떤 키셋들이 있었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예제가 그 예제죠. 다시 뉴렐릭을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뉴렐릭 nrql이 있고요. 쿼리를 날릴 것이고, 쿼리를 날릴 때는 어카운트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어카운트 아이디는 저는 데모 트런 유저로 제공이 되고, 이 어카운트 아이디로 쿼리를 날릴 쿼리는 select 키셋 펑션으로 키를 리턴 시켜주고, 어디에서 페이지 액션이라는 이벤트에서 키셋을 리턴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해당되는 값들이 또 JSON 값으로 반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역시 여기도 이제 키페어 밸류에서 키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타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JSON 값으로 이걸 또 편하게 보실 수가 있죠. 키값만 이제 쭉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키값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키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키값도 있는지 mname이라든가 city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리 코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나온 이제 값들을 가지고 다음 데모하는 환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데모하는 환경이 apm이라는 서브 커맨드를 가지고 이 apm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검색하는 데모입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검색을 하는 데모로 그 apm 밑에 애플리케이션 그 밑에 search라는 커맨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가 제공이 되고요.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아는 경우에는 name,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름을 제공해주면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네임이라는 게 없으면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리스트업이 되는 형태의 그 예제가 바로 두 번째 해당되는 예제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렐리 APM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치를 한다고 했죠. 서치하는 경우에 어카운트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고요. 어카운트 아이디에 데모트론 유저를 저는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준비한 데모 환경은 저희가 이제 웹포탈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이름이 웹포탈인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보여주는 화면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결과가 제이손으로 이렇게 리턴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고 GUID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름이 지금 찾은 웹포탈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퍼머넌트 링크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환경이 제가 지금 브라우저 준비했는데 요 웹포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우측에 있는 메타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보실 수 있는 데이터와 함께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UI에서는 요 서비스가 이용되는 워크로드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워크로드라는 거는 여러 개 서비스를 그룹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저희 누렐링만의 고유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비스에 기반한 워크로드 보여준다는 거, 명령어에서는 이걸 기초로 하는 값들을 보여준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서치를 이름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이름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나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름만 기준으로 보면 그 맨 끝에 있는 게 Who I am, 그 위에 있는 게 웹포탈, 그 위에 있는 거는 타워 워싱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이름이 있는 거를 이름만 있는 걸 좀 볼까요? JQ에 대한 얘기를 지금 봤으니까 JQ를 가지고 일단 네임을 한번 더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웹포털이었고요. 그 웹포털에 대한 메타 태그를 얻으신 거죠. 다른 서비스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그 관련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GUID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로 나오는 데모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는 디플로이먼트 마커를 기록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겁니다. 누렐리 커맨드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먼트 마커를 지원하는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리스트를 하고요. 넘어갔네요. 리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같은 아이디에다가 리비전 값을 추가를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고, 딜리트는 크리에이트 할 때 발생했던 디플로이먼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 딜리트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제가 혼동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마크를 볼드체로 처리한 게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나 어카운트 아이디는 이렇게 아이디에서 I자만 대문자 쓰고 D는 소문자 쓰거든요. 그런데 이 디플로이먼트 아이디는 끝에 아이디가 둘 다 대문자예요.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오해 없으시라고 미리 이렇게 볼드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처리하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되나 그랬죠?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죠? 아까 서치를 해서 어카운트 명령어를 찾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웹포탈 이름으로 찾은 게 있으니까 웹포탈 이름으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포탈에 관련된 이름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여기 딱 나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렐리 APM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니고 디플로이먼트죠.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리스트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43192210 이렇게 주게 되면 리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네, 여러 가지 마킹이 있었던 적이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의 역순으로 지금 나오네요. 옛날 타임스탬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에 나온 게 2017년 건데 그 위에 나온 게 2017년 네, 9월인데 저 먼저 나온 게 2018년 이게 쭉 있네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준이나 혹은 뭐 이렇게 디스크립션 아이디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 리뷰전 값도 이렇게 있는데 리뷰전 값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뭐 이미 스트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보통 1.2,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디플로이먼트 마커를 이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했으니까 여기서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뭐였죠? 끝에 가서 리비전을 주시게 되면 지금 마지막 거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를 보는 과정은 JQ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거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네, 아실 수가 있죠. 네, 마지막이 제가 이제 실행을 했고 최근에 2021년 2월 6일 실행을 조금 전에 이제 테스트 삼아 실행을 해본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리비전 값이 2021, 0203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약간 큰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대신에 create를 쓰고 그 다음에 리비전 2021 0204로 주게요. 설명을 달고 description이라는 커맨드로 테스트 바이 동안 설명을 줌으로 인해서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면 크리에이트 된 결과를 JSON 값으로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되고요. 유저 같은 것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옵션 마이너스 디스크립션처럼 마이너스 유저를 통해서 유저를 지정하시게 되면 어느 유저가 했는지도 같이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을 하시게 되면 이 마킹된 결과가 브라우저에 반영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그림 들을 때 좀 뒤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아까 테스트했던 그 마킹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여기 지금 보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 디플로이먼트 마킹 히스토리가 우측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측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마킹이 발생했을 시점에 지금 다른 뚜루풋이라든가 혹은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앱덱스 스코어, 그 다음에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그 현상,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막 찍은 마크는 지금 이제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이따 여기 반영이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우측에 기록이 나왔으니까 그 기록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해당된 이제 샘플은 이전에 찍은 걸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마크가 있을 시점에 지금 그 서비스들 리스트 시간을 많이 소비한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된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여기 역시 마커가 나타나서 해당되는 마커에 맞춰서 익스터널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이용해서 다커라든가 애플리케이션 배포라든가 그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뭐 서비스 런치 같은 거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게 태깅 관련입니다. 이 태깅 관련된 거는 누렐리 이 엔티티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엔티티 커맨드 밑에 서브 커맨드로 tags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tags 커맨드는 get과 create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create를 할 때는 최초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create가 이전에 있던 거에 추가하는 형태의 create가 있기 때문에 멀티 태그를 주는 경우와 싱글 태그를 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create를 이용을 해서 태그를 지금 바로 넣는 과정을 보시게 된 거고요. 이렇게 추가된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get 이렇게 확인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과 함께 태깅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뉴렐릭 CLI를 그 단독적인 커맨드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다커의 서비스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커가 만약에 배치가 돼 있으면 sudo 다커 pull 뉴렐릭 CLI 이렇게 실행을 하셔가지고 다커를 실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커가 이제 이 sudo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유저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다커 run it rm 한 다음에 -e 뉴렐릭 API 키, 이전에 이제 뉴렐릭 API 키는 이미 환경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렐릭 CLI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아까 나왔던 뉴렐릭 CLI 서브 커맨드 나오는 헬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apm, application, get, name, 뭐 웹포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치로 바뀌었죠. 서치를 통해서 지금 아까 검색하는 형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커를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데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내용들의 참고 자료는 뉴렐릭 개발자 문서와 뉴렐릭 깃허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자세한 데이터를 다큐멘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아이디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